안녕하십니까. 국사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곳 한강자전거길 풍납포성 나들목 근처에서 북서쪽 방향 올림픽대교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8월 20일 일요일 저녁 8시 52분입니다. 한강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있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서쪽 방향 잠실 나들목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전거를 갓길에 세워둔 상태입니다. 어디로 가지? 응? 자, 오늘은 제가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전쟁 영웅 출신이 미국의 대통령이 돼가지고 성공을 했던, 대통령으로서 성공했던 케이스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5일 후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7박 10일의 일정으로 미국의 북동부 지역과 캐나다 지역을 가족 여행으로 출발을 합니다. 5일만 있으면 8월 25일에 출발합니다. 그동안 손꼽아 기다려왔던 미국 북동부 지역과 캐나다 여행이 이제 머지않았습니다. 자, 1789년에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부터 현재 2023년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까지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전쟁 영웅 출신으로 대통령이 된 케이스가 6명이고요. 그 중에 성공한 경우는 딱 2명입니다. 자, 전쟁 영웅이라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미국을 빛냈던 그야말로 전쟁 영웅인데, 전쟁에서는 영웅이었지만 대통령직 수행에 있어서는 다 성공했던 것은 아닙니다. 총 전쟁 영웅 출신으로 대통령이 된 케이스가 6명인데요. 그 중에 3분의 1에 해당되는 2명만 대통령직을 성공적으로 직무 수행을 했고, 반면에 3분의 2에 해당이 되는 4명은 대통령으로서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집회 권종이 7가지 권종인데요. 집회 권종에 등장하는 인물 총 7명의 위대한 인물이 거기에 초상화로 등장하는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전쟁 영웅 출신 대통령 6명 중에 2분의 1에 해당이 되는 3명이 미국의 7가지 권종의 집회에 등장합니다. 자, 먼저 7가지 집회 권종에 등장하는 인물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달러 집회의 주인공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2달러 집회의 주인공은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5달러 집회의 주인공은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10달러 집회의 주인공은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 20달러 집회의 주인공은 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 50달러 집회의 주인공은 18대 대통령 율리시스 그랜트, 100달러 집회의 주인공은 벤저민 플랭클린입니다. 자, 이처럼 미국의 7가지 권종의 집회 중에 3권종의 전쟁 영웅 출신 대통령이 등장합니다. 즉 1달러 집회의 주인공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과 20달러 집회의 주인공인 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 50달러 집회의 주인공인 18대 대통령 율리시스 그랜트, 이 세 인물이 전쟁 영웅 출신의 대통령으로
미국의 7가지 권총의 집회에 등장하는 새 인물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미국의 전쟁 영웅 출신 대통령 6명과 그 중에 성공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했던 2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전쟁 영웅 출신 대통령 첫 번째, 바로 미국 독립전쟁의 영웅이자 미국의 국부로 추앙받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입니다. 1775년부터 1783년까지 약 8년 동안 진행됐던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일으켰던 전쟁, 즉 독립전쟁의 영웅은 나중에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되죠. 자, 그분은 전쟁 영웅 출신 대통령 6명 중에 성공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한 2명 중에 1명이 해당이 됩니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그 다음에 참고로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최고의 부자는 누굴까요? 최고의 부자, 바로 제45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이 작년 말 기준 약 4조 2천억 원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 4조 2천억 원은 어느 정도냐? 2016년 말에 완공이 된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롯데월드타워의 건축 공사비가 4조 2천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부자가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인데요. 그분의 재산이 4조 2천억 원. 그 금액은 2016년 말에 완공된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의 롯데월드타워의 건축 공사비 4조 2천억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2번째로 부자가 누구일까요? 2번째로 바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입니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2번째로 부자인데요. 그 이유는 본인도 원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결혼을 할 때 버지니아주의 최대 갑부의 미망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그 미망인이 상속받은 그 재산이 한 3천만 평 정도 됐고요. 노예도 약 한 3,000명 정도를 상속을 받았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과 결혼을 한 겁니다. 버지니아주의 최대 갑부의 미망인이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과 결혼하는 바람에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어마어마한 토지와 노예를 소유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부자 1위가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부자 2위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입니다. 여하튼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나라를 세운 건국의 아버지, 국부로 추앙받는 인물이고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과 함께 어떠한 미국의 여론조사기관에서 조사하든지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랭킹 1위는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2위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이 순서는 거의 확고부동하게 변하지 않는답니다. 어떤 조사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하든지 간에. 이처럼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독립전쟁 영웅이자 대통령직도 성공리에 수행해서 전쟁 영웅 출신 미국 대통령 6명 중에 대통령직 수행도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2사람 중에 1명입니다. 그러면 그 2사람 누굴까요? 바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제34대 미국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유럽전선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리에 이끌었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제34대 미국 대통령인데요. 그분하고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전쟁 영웅 출신 미국 대통령 6명 중에 대통령직도 전쟁 영웅이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직도 성공리에 수행했던 것으로 평가받는 2 대통령이 바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과 34대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쟁 영웅 출신 미국 대통령 두 번째가 바로 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입니다. 20달러 지폐의 주인공이기도 한데요. 앤드류 잭슨. 자, 이분은 어떤 전쟁 영웅이냐? 바로 미영 전쟁의 영웅입니다. 자, 미영 전쟁은 1812년부터 1814년까지 2년 반 동안 진행됐고 미국이 승리를 했는데요. 미영 전쟁 중에서도 남부 전선인 뉴올리언즈 전투의 영웅이 바로 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입니다. 자, 앤드류 잭슨은 미영 전쟁 2년 반이 파리 조약을 통해서 끝났는데요. 그게 181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 파리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미영 전쟁이 끝났고 미국이 승리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통신이 원활하지 않던 그런 시대다 보니까 미영 전쟁이 끝난지도 모르고 미국군과 영국군이 루이지애나의 최남단 뉴올리언스에서 격돌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초래되냐면 영국군 전사자가 2037명, 미국군 전사자는 불과 21명입니다. 영국군 전사자 2037명의 약 1%에 해당되는 21명의 전사자가 이제 미국군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대 1인 거죠. 100대 1. 영국군 전사자는 2037명, 미국군 전사자는 21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미국이 영국을 상대로 압도적으로 승리했던 전투가 뉴올리언스 전투인데요. 그것은 미영 전쟁이 종결됐다라는 파리 조약 소식을 듣질 못하고 그로부터 2주 후인 1815년 1월 초순에 발생됐던 뉴올리언스 전투 100대 1에 압도적으로 미국이 영국을 이겼던 전투입니다. 그 뉴올리언스 전투의 영웅이 바로 앤드류 잭슨입니다. 앤드류 잭슨. 그분이 나중에 제7대 대통령이 되고 20달러 지폐의 주인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직 수행은 잘한 것으로 평가받지 못합니다. 굉장히 독선적이고 무능했던 대통령으로 평가받는 분이 미영 전쟁의 최남부전선 뉴올리언즈 전투의 영웅 앤드류 잭슨입니다. 20달러 지폐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아이고, 빨리 건너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쟁 영웅 출신 미국 대통령 두 번째가 앤드류 잭슨 제7대 대통령인데요. 20달러 지폐의 주인공이기도 한데, 저 대통령직 수행은 독선적이고 무능했던 걸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계열입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아일랜드 계열의 최초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역대 대통령들의 공통점이 있죠. 그걸 와스프라고 하는데요. 와스프, WASP. 그게 뭔 뜻이냐?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의 공통점. 먼저 W는 화이트, 백인이란 뜻입니다. 백인들이 미국의 대통령을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AS는 앵글로 섹슨족, 즉 잉글랜드 계열이란 뜻이고요. 마지막으로 P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도라는 뜻입니다.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도. 그래서 WASP, W는 화이트 백인이고 AS는 앵글로 섹슨족이고 P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도들이란 뜻인데요. 그러니까 대부분 100% 일치하진 않지만 다수가 그렇다라는 뜻입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의 다수는 백인이고 앵글로 섹슨, 즉 잉글랜드 계열이고, 그 다음에 개신교도 프로테스탄트 출신이다, 이런 의미인데요. 예외가 있긴 하죠. 지금 35대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와 현재 미국 대통령인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은 잉글랜드 계열도 아니고 아일랜드 계열입니다. 아일랜드. 그리고 개신교도도 아니고
카톨릭입니다. 로마 카톨릭. 자, 그래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아일랜드 계열이 있는데요.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최초의 아일랜드 계열이 바로 제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제대로 수행 못한 걸로, 즉 미영전쟁의 영웅이었지만 7대 대통령직 수행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전쟁 영웅 출신 미국 대통령 세 번째, 바로 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입니다. 자, 이분은 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과 동일하게 미영전쟁 영웅인데요. 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은 미영전쟁의 남부전선인 뉴올리언즈 전투의 영웅인데, 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은 미영전쟁의 주로 북부전선입니다. 북부전선인 주로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지대에 있는 온타리아호, 5대호 중에 가장 동쪽에 있는 온타리아호 이쪽에서 발생했던 테임즈 전투의 영웅이 바로 나중에 제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테쿰스의 저주의 첫 번째 희생자이기도 합니다. 자, 테쿰스의 저주라고 하면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한 대통령이 8명인데요. 그 중에 좀 이따 말씀드릴 제12대 대통령 제커리 테일러는 테쿰스의 저주와 관련이 없고, 나머지 7명은 테쿰스의 저주와 관련이 됩니다. 자, 그건 테쿰스의 저주는 어떤 내용이냐면, 자, 저를 비춰보겠습니다. 자, 동쪽 방향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테쿰스의 저주는 미영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던 1813년 10월 5일 5대호 중에 가장 동쪽에 있는 온타리아호 주변에서 발생됐던 테임즈 전투, 그 테임즈 전투 당시에 인디언들과 영국군은 연합군을 형성해서 미군과 싸웠는데요. 자, 그때 미군의 총사령관이 윌리엄 해리슨이고, 영국군과 연합군을 형성했던 인디언들 중에 쇼니족의 추장 테쿰스가 있습니다. 그 테쿰스의 추장이 미국의 총사령관 윌리엄 해리슨으로부터 사살당할 때 저주의 말을 남깁니다. 뭐라고 남기냐? 앞으로 20년마다 1의 자리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수가 짝수인 연도에 당선이 되는 미국 대통령은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할 것이다 라고 저주의 말을 남기고 사망했는데요. 그게 미국의 역대 대통령 7명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게 테쿰스의 저주입니다. 자, 신호 바뀌어서 건너겠습니다. 자, 테쿰스의 저주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813년 10월 5일 미영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던 그 시기에 미영전쟁의 북부전선이었던 5대호 중에 가장 동쪽에 있는 온타리아호 주변에서 테임즈 전투가 발생이 됐는데요. 그때 미군은 영국군과 인디언 연합군을 상대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군과 연합군을 형성했던 인디언 중에 쇼니족의 추장 테쿰스가 있습니다. 그 테쿰스가 미군 총사령관으로부터 사살당하면서 저주의 말을 남기기를, 앞으로 20년마다 2대 자리 숫자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 숫자가 짝수인 연도에 당선이 되는 미국의 대통령은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할 것이다 라는 저주의 말을 남기는데요. 그게 미국의 역대 대통령 7명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게 바로 테쿰스의 저주입니다. 20년 간격으로 당선됐던 미국의 역대 대통령 7명이 그 저주의 적용을 받아서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합니다. 자, 그 중에 가장 최초로 적용받았던 사람이 바로 미영전쟁 북부전선인 테임즈 전투에서
태쿰새한테 저주의 말을 받았던 그 당시 미군 총사령관 윌리엄 해리슨, 그 윌리엄 해리슨이 저주를 받은 때로부터 27년이 지나서 1840년에 미국의 제9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미국의 제9대 대통령에 당선된 윌리엄 해리슨, 미영전쟁의 북부전선인 테임즈 전투의 영웅이었지만 그 태쿰새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임기를 1개월만 급성폐렴으로 병상에서 수행하다가 병으로 죽습니다.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데요. 자, 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은 태쿰새 저주의 첫 번째 희생자로 대통령직을 급성폐렴에 걸린 상태에서 병상에서 대통령직을 1개월만 수행하다가 사망을 합니다. 태쿰새 저주의 첫 번째 희생자 제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입니다. 그래서 그 위대 윌리엄 해리슨은 미영전쟁의 북부전선의 테임즈 전투의 영웅으로 대통령이 됐지만 1개월 만에 사망해서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을 못했기 때문에 좋은 평가는 당연히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전쟁 영웅 출신 대통령 세 번째가 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입니다. 그 윌리엄 해리슨의 손자가 나중에 23대 대통령 벤저민 해리슨입니다. 자, 여기 통과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를 통과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신호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들이 자, 그래서 제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이 미국의 전쟁 영웅 출신 대통령 6명 중에 세 번째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제12대 대통령 제커리 테일러입니다. 1848년에 당선된 제커리 테일러인데요. 이분도 대통령직을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20년 주기와는 관련이 없어서, 즉 1의 자리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 수가 짝수인 연도에 당선된 대통령이 아닙니다. 1848년에 당선됐기 때문에 그때 태쿰새 저주에 해당은 안 됐는데 여하튼 임기 중에 사망합니다. 이분은 1848년에 당선되고 49년에 취임하고 1850년경에 독립기념일에 7월 4일 독립기념일 굉장히 더운 날씨에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차가운 체리와 우유를 섞어서 과식을 해가지고 위경련이 발생됩니다. 급성 위경련. 그래가지고 5일 만에 사망한 분이 바로 제12대 대통령 제커리 테일러입니다. 자, 여기에서 마무리를 잠실 석촌호수 서호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왔습니다. 퇴근길에 석촌호수 서호에 오기는 오랜만입니다. 자, 가방을 벗고 헬멧도 벗었습니다. 자, 이곳은 롯데월드타워입니다.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입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인데요. 오늘 2023년 8월 20일 일요일 저녁 9시 한 15분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일요일 저녁을 한가롭게 보내고 있는 주민들의 풍경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조깅로에는 산책하는 분들, 또 달리기 하는 분들, 각자의 방식으로 일요일 저녁을 보내는 주민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자, 주변의 풍경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 조깅로는 우레탄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충격을 상당 부분 완화시켜 줍니다. 조깅로는 동호와 서호를 합해 가지고 2563m이기 때문에 석촌호수 4바퀴면 10.25km, 8바퀴면 20.5km, 16바퀴면 41km, 16바퀴 반을 돌면 42.19km입니다. 자, 다시 한번 롯데월드 타워 정말 멋집니다. 자, 롯데월드 타워는 2016년 말에 완공이 됐고 2017년 4월 3일에 롯데그룹 창립 50주년에 개관을 했습니다. 자, 롯데월드 타워의 밑바닥층의 면적은 축구장 크기의 면적이고요. 롯데월드 타워의 꼭대기층의 면적은 농구장 크기의 면적입니다. 롯데월드 타워의 외형은 한국적 미를 살리기 위해서 지필 묵중에 필이죠. 붓글씨 쓸 때 붓 모양을 형상화시킨 게 바로 롯데월드 타워의 외형입니다. 그리고 롯데월드 타워의 건축물의 무게는 75만 톤입니다. 서울시 전체 인구 1000만 명을 개인당 체중을 75kg으로 봤을 때 75kg 곱하기 1000만 명을 하면 75만 톤이 되는데요. 그래서 롯데월드 타워의 건축물의 무게는 서울시 전체 인구의 체중을 합산한 무게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건축 공사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부자인 제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재산 추산액 4조 2천억과 동일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 추산액인 4조 2천억과 동일한 비용이 롯데월드 타워의 건축 공사비입니다. 4조 2천억 원입니다. 자, 롯데월드 타워 정말 멋집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어디까지 말씀드렸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전쟁 영웅 출신 대통령 네 번째가 제12대 대통령 제커리 테일러 대통령인데요. 이분은 1846년부터 1848년까지 진행됐던 미국과 멕시코와의 전쟁의 영웅입니다. 미국과 멕시코 간에 1846년부터 1848년까지 2년 정도 전쟁이 발생됐고, 그 결과 미국이 승리해서 전리품으로 캘리포니아주와 애리조나주 등 그 미국의 서부 지역의 상당한 면적을 멕시코로부터 1,500만 달러 플러스 채무 인수 금액인 325만 달러 합하면 1,825만 달러, 미국이 멕시코로부터 미국의 서부 지역의 광활한 면적을 1,825만 달러의 헐값으로 매입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강탈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 미국과 멕시코 전쟁의 영웅이 바로 제12대 대통령 제커리 테일러 대통령인데요. 이분은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에 1850년입니다. 1850년 7월 4일에 미국 독립기념일이었죠. 그때 독립기념일이 1776년 7월 4일이니까 그로부터 74주년이 됐던 시점입니다. 독립
독립선언일로부터 74주년이 됐던 1850년 7월 4일 그 독립기념일에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체리와 우유를 섞어 가지고 과식을 해서 급성 위경련이 발생돼서 5일 만에 사망했던 분이 바로 제 12대 대통령 제커리 테일러입니다. 전쟁 영웅 출신 중에 대통령을 했던 6명 중에 네 번째 케이스인데 이분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대통령 전쟁에서는 영웅이었지만 대통령직 수행은 잘한 걸로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전쟁 영웅 출신 중에 대통령이 됐던 5번째 케이스가 바로 남북 전쟁의 영웅이었던 율리시스 그랜트입니다. 이분이 제18대 미국 대통령이 됐을 뿐만 아니라 $50 지폐의 주인공이기도 한데요. 자, 남북 전쟁은 1861년 4월 12일부터 1865년 4월 9일까지 4년 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1865년 4월 9일에 남부군 총사령관 로버트 리 장군이 북부군 총사령관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에게 항복하면서 남북전쟁 4년이 북부군의 승리로 끝났고, 그래서 남북의 분열 분단이 초래되지 않고 남북의 통합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남북 전쟁을 해 가면서까지 남북의 분단을 막고 남북의 통합을 실현해서 세계 최강국가 미국의 기반을 다졌던 대통령이 바로 남북 전쟁을 수행했던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인데요. 자, 그 당시에 북부군의 총사령관이 바로 율리시스 그랜트입니다. 그분이 나중에 제 18대 미국 대통령에 됐고 또 8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을 했는데요. 이분이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전쟁 영웅 출신 대통령 5번째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분도 8년 동안 대통령직은 제대로 하진 못한 걸로 좋은 평가는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50 지폐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면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전쟁 영웅 출신의 대통령 6명을 소개해드리면서 그 중에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과 34대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만 성공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걸로 평가받는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쟁 영웅 출신의 대통령을 순차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독립전쟁의 영웅이고 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은 이영 전쟁 중에서도 남부전선인 뉴올리언즈 전투의 영웅이고 9대 대통령 윌리엄 디슨은 이영 전쟁 중에서 북부전선인 테일즈 전투의 영웅이고 그 다음에 12대 대통령 제커리 테일러는 미국과 멕시코 전쟁의 영웅이고 그 다음에 18대 대통령 율리시스 그랜트는 남북전쟁 당시에 북부군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쟁 영웅 출신의 미국 대통령 5분을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6번째가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의 유럽 전선을 진두지휘하면서 1944년 6월 6일에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군사작전으로 평가받는 노르만디 상륙작전의 영웅은 바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입니다. 이분은 1953년 초부터 1961년 초까지 공화당으로 8년 동안 미국의 34대 대통령을 하는데요. 이분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전쟁 영웅 출신 대통령 6명 중에 마지막에 해당이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의 승리의 주역이었던 노르만디 상륙작전의 영웅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이분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과 함께 전쟁 영웅 출신 대통령 중에 좋은 평가를 받는 대통령 2명 중에 한 명입니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과
34대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이 두 분은 전쟁 영웅 출신이면서도 대통령직도 잘 수행하신 걸로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자, 주변의 풍경을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입니다. 참고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제 새벽인가 미국 현지 시각으로 8월 18일이니까 한국 시각으로는 어제 새벽이었을 겁니다.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북서쪽 97km 지점에 있는 미국의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했는데요. 그 캠프 데이비드가 대통령 별장인데요. 데이비드라는 명칭이 명명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전쟁 영웅 출신 대통령 6명 중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린 제34대 미국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절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손자가 데이비드입니다. 데이비드. 그런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손자를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별장을 손자 이름을 따서 데이비드로 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미국의 대통령 별장이 캠프 데이비드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 별장이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제2차 세계대전 시작 무렵인 1938년 2차 세계대전은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이 됐는데요. 그보다 1년 앞선 1938년에 그 당시 미국 대통령 32대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때 1938년도에 미국 연방 공무원 가족들의 휴양 시설로 오픈을 했었었고 그로부터 4년 후인 1942년에는 대통령 별장으로 용도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의 61대와 63대 총리를 지낸 윈스턴 처칠을 캠프 데이비드로 초청해서 2차 세계대전의 전략을 논의했는데요. 특히 1944년 6월 6일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군사작전인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그 큰 틀을 거기에서 완성을 했습니다. 미국의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와 그 당시에 61대 영국 총리 윈스턴 처칠 간의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사실상 계획을 확정 지은 게 바로 캠프 데이비드에서 있었고요. 그 뒤로 나중에 이제 후르시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 후르시초프도 그쪽으로 이제 초빙을 받았던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1978년에는 39대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 당시에 중동의 화약고 아랍 세력을 대표하는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과 이스라엘의 백인 총리를 그쪽으로 초빙해가지고 1978년에 중동 평화 조약을 체결시키는데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 39대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아랍 평화회담, 중동 평화회담에 서명했던 아랍 세력을 대표한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과 이스라엘의 백인 총리는 노벨 평화상까지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중재회담을 주재했던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는 그 당시에는 노벨 평화상을 받지 못했지만 나중에 1994년에 김일성이 7월 초에 사망을 했는데요. 1994년 7월 9일인가 김일성이 사망했는데 그 직전에 6월 달에 지미 카터가 대북 특사로 북한을 방문해서 김일성을 만나서 한국의 김영삼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을 했고 그래서 김일성이 핵 개발을 중단하겠다 그런 발표까지 끌어냈었는데요. 그런 역할을 지미 카터 39대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퇴임한 다음에 94년도에 그런 역할을 해서 그분은 2002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자, 노벨 평화상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면
자, 노벨 평화상은 최초로 받은 분이 바로 제26대 미국 대통령을 지낸 시어도 루즈벨트입니다. 시어도 루즈벨트가 1904년부터 1905년까지 러일 전쟁이 진행됐고 1905년에 러일 전쟁에서 승리를 한 일본과 패배한 러시아를 강화 조약을 주선했던 인물이 바로 제26대 미국 대통령, 그 당시 1905년 당시에 26대 미국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였고, 미국의 뉴햄프셔에 포스머스라는 군사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러일 전쟁 강화 조약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포스머스 조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중재했던 분이 바로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였습니다. 그래서 그 러일 전쟁 강화 조약을 중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그게 1905년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78년도에는 지미 카터가 중동의 이집트 사다트 대통령과 이스라엘의 백인 총리의 평화 회담을 중재를 했고, 그래서 사다트 대통령, 백인 총리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지미 카터는 2002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노벨상 수상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님 엊그제 며칠 전에 서거 14주기였는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남북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을 이제 하셨던 분이죠. 2000년 6월 15일에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을 하셨던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그 해에 2000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캠프 데이비드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회담들이 많이 열렸다라는 의미인 거고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최초로 미국의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 초청됐던 분은 이명박 대통령이셨고, 그 당시에 43대 미국 대통령 조지 워커 부시, 즉 아들 부시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두 번째로 캠프 데이비드에 초청되신 분이 바로 그제 한미일 삼국 정상회담을 캠프 데이비드에서 진행하셨던 윤석열 대통령이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를 촬영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잠실 석촌호수 사호 수변 무대에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전쟁 영웅 출신으로 대통령이 됐던 분 6명을 말씀드렸고요. 그 중에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과 34대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전쟁 영웅 출신 대통령 6명 중에 대통령직도 잘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2명의 대통령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롯데월드타워입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